네, 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광고공부학과 이정기 교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학 대학원 진학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학원에 가는 걸까요? 저는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은 글쓰기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학원에 상당히 많이 가게 되죠. 세 번째는 학문으로서 광고 홍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주로 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수나 연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게 되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경력들을 조금 더 쌓아서 전문직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게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첫 번째, 글쓰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대학원을 가면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석사학위 논문들을 써야 되죠.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에 가게 될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대학원 과정이 뭐 필연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논문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조금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생활에 뭐 훨씬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시면 정말 많은 발표를 해야 돼요. 뭐 이미 여러분들 동명대학교 광공부학과에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발표를 해 보셨겠지만 뭐 그것만큼 뭐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떤 연구 결과들을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질 겁니다. 따라서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글쓰기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상당히 돋보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과정에서 글쓰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말하기를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말하기 능력들이 상당 부분 보완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은 저기 네 번째인 교수를 꿈꾸는 사람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범대나 교대를 가게 될 경우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임용고시를 합격하시면요. 그렇지만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가셔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뭐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일정 정도의 연구 성과를 쌓으신 분들은 뭐 대학에 임용되어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나 어느 학무 분야에나 교수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과에든 다니는 학생들은 누구나 교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문으로서 광고 홍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획서를 써보면 아실 거예요. 뭐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상황 분석, 시장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자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컨셉도 도출하고, 뭐 최종 캠페인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도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학문으로서 광고 홍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장 조사 그리고 소비자 분석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데이터들을 다루시는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을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홍보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연구원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랩사들, 그리고
리서치 회사들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할 때 정말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그 자료들을 원천적으로 만드는 사람,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대학원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교수나 연구원을 꿈꾸는 사람들. 네. 뭐 대학원의 궁극적인 목적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는 뭐 저 같은 교수를 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뭐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국책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도 그것이고요. 방송광고진흥공사 또 마찬가지고요. 한국컨텐츠진흥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진흥원들이 있는데 그런 국책기관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대학원에 간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들은 아니고요. 경력을 더 쌓아서 나는 대학 4년 동안 충분히 내 경력들을 쌓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학원에 가셔서 부족했던 공부들을 더 하시고 그래서 그 부족한 점들을 충족시킨 이후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 2년 뒤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공부를 하러 간 사람들이 한 7 정도 된다라고 한 3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7 정도는 자신의 경력을 더 쌓아서 전문직에 취업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석사 과정 시절에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석사만 하고 뭐 취업을 한 대기업이라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데이터 업체라든지 미디어 랩사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 대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나는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전초 기지로서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될까요? 저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동명대학교 관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가게 될 경우에는 먼저 석사를 가게 되겠죠. 학사를 졸업하면 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해야지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 가장 핵심적인 일들은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를 파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공부학과에 정말 많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 다 재미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기도 정말 까다롭고요. 그런데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많은 과목 중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한 분야만 정하는 거죠. 홍보면 홍보, 홍보에서도 뭐 위기 관리면 위기 관리만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광고에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는 맞춤형 스마트 광고만 가지고 연구를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정말 미시적으로 한 분야만 파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미로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공부보다 대학원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 학술지 논문 쓰기라고 되어 있죠. 네.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뭐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써가지고는 여러분들 경쟁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지만 교수님들과 함께 공저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들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학생들일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뭐 정대철 교수님, 김정기 교수님,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뭐 이재진 교수님, 이런 분들, 우형진 교수님, 이런 분들과 함께 정말 많은 논문들을 썼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정말 내 글쓰기 능력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획 능력들도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부분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활동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선택 사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
활동을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조교라고 함은 우리 한성현 조교님 같이 학사 행정들을 도와주시는 형태의 조교님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수님 개인별로 조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출을 하게 되시면 정말 그 교수님마다 이제 조교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교수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논문들을 보조한다거나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일정들을 좀뭐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조해 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요. 선택 사항이에요. 저는 했습니다. 정대철 교수님 석사 과정 시절에는 연구 조교를 했고요. 박사 과정 시절에는 언론 고시반이라고 해서 언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의 이제 조교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장학금이 나와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대학원의 학비가 학부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학비보다 조금 더 비싸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한 450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45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9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생활비도 더 드니까 정말 이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뭐 일정 정도 도움을 받긴 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학비를 조달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를 해야 됐습니다. 조교를 하게 되면 450만 원 중에서 당시에 3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 한 학기에 내면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1년에는 300만 원 정도를 내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쪼들리지 않고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생활비가 들지만 생활비도 뭐 기숙사라든지 어떤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활용해서 조금 저렴하게 생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조금 생활비를 조금 보조받기 위한 측면에서 교수의 연구 보조 활동을 하는 것들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의 노동력들을 착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고해야 되죠.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민감한 내용이었네요. 자, 네 번째는 유학 준비 혹은 진학 준비 혹은 취업 준비 등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한, 그다음에 내가 준비가 덜 된 나의 모습들을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취업을 석사학위 논문과 함께 병행하시는 분들도 취업 준비를 그렇게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영어 준비도 하시고 면접 준비도 하시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기 이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석사 과정을 가게 될 경우에 옵션이 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취업, 하나는 진학이죠. 진학은 박사 과정으로 진학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박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외로 박사를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영어를 뭐 석사 과정 때 같이 준비를 해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제 석사 과정 동기들도 꽤 많이 미국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유학 준비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석사 과정과 같은 어떤 그 석사 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 이상을 뽑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디어 랩스라든지 광고회사 중에서 뭐 데이터 분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 이상, 석사 학위 이상자를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회사가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폭들이, 직업의 폭들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석사를 만약에 2년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큰 기업들, 뭐 중기업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그 석사를 공부했던 2년을 여러분들의 경력으로 쳐주기 때문에 뭐 완전 신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약간 경력직의 연봉을 조금 더 쳐서 받아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동명대학교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박사과정, 아니 석사과정과 같은 대학원에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명대학교에서도 뭐 대학원에 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김유라라는 학생이 제가 2012년인가 동명대학교에서 강사를 했던 시절에 학생이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한 사례가 있고요. 김봉근 학생 같은 경우 지금 기자가 됐는데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고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민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한두 번 정도는 아마도 특강을 들어보신 학생들이 관공부학과에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특강을 불렀었거든요. 작년에 한양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이제 광고 전공으로 네, 지금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다녀야지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숙이라는 분은 제 대학 동기인데요. 네, 동명대학교 매스컴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저보다 먼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로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여기에서 수용자를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만 이 친구는 박사과정은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네, 취업을 해서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저희 선배죠. 왕윤호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다는 것들 모르셨죠? 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손영섭이라는 친구는 제 대학 동기예요. 대학 동기인데 동아대학교에서 스마트 팩토리 학과, 뭐 우리 전공이랑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올해 2월에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학과의 한은정 교수님, 그리고 MBN의 진은석이라는 제 동기입니다. 또 이분도 부산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영상학을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라는 말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명대학교 광고학과에 잠깐 계셨던 우리 강경수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셨어요. 도쿄에 있는 주오 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한양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생각보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우리 동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점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높았던 것 같네요. 학점은 4.33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내에서 수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공모전에 정말 많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갈 때 김동규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제 연구실, 지금 이 공간이 연구실인데요. 연구실에 이제 한편에 보시면 김동규 교수님께서 제가 석사 과정 진학할 때 써주신 저 추천서가 지금도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네,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동명대학교 매스컴학과에서 이제 수학을 했고요. 언론학사, 광고홍보학사가 통합되어 있는 매스컴학과를 졸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달에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9년 2월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문학 석사를 받았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뭐 신문방송학과를 해서 문학 석사 과정을 하는 도중에 사회복지학과와 엔지오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더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이버대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중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야간에 그냥 취미생활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뭐 정치사회학 공부를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3년에 바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강의 교수가 되었고요. 비전임 교수님이긴 하지만 강의 교수가 되었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양대학교 교사지원센터에서 연구교수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연히 관공학과에서 관공학과와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동명대학교 관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학사는 과정은 3년 6개월 했고요. 조기 졸업을 했고요. 석사는 2년 했어요. 그리고 박사도 3년 6개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학사는 4년이죠. 그리고 석사는 2년입니다. 그리고 박사는 4년이에요. 그러니까 총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사 과정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고요. 박사 과정도 조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제가 졸업한 이후에 저보다 빨리 졸업한 사람도 한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만에 졸업을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9년 안에 여러분들 모든 공부를 다 마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석사 과정 2년이 생각보다 길다라고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휴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뭐 해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 뭐 학점 반드시 4.33 나와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보다 학점 훨씬 더 낮은 사람들도 많이 대학원에 갔고요. 그 다음에 교내 수당 경력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김동규 교수님의 추천서가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가고 싶다라는 것들, 그런 열정을 보여준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학원 석사 진학 후에 진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뭐 제가 말을 하는 중에서 조금 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취업이죠. 이제 석사를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거든요. 뭐 롯데홈쇼핑 같은데 여행 MD로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각종 리서치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본사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정부 기관의 각종 홍보팀에 들어가게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무슨 홍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석사급 연구원을 뽑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유학입니다. 국내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석사를 다시 하거나 혹은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석사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 가끔씩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연수를 하는 시간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석사를 다시 한번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석사를 받았는데 왜 또 석사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막 6개월, 1년이 정말 긴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뭐 1년, 뭐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자기를 수양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인식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간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지지 않기를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입니다.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국내 박사과정 진학 후에 뭐 취업을 하게 된다. 취업은 어디를 하게 되죠?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 연구소, 국책연구소, 대학 교수 뭐 등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박사 진학 후 어느 분야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KBS, MBC, SBS, EBS 같은 방송국의 박사급 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박사급 연구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박사급 연구원, 뭐 이쪽으로 되게 많이 가게 되고요. 잘 가게 되고요. 국내외
교수로 임용이 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뭐 저 같은 뭐 부족한 사람들도 대학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네, 한번 대학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학원은 낭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쌓고 채워주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대학원을 한번 상정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학 가능한 대학원들을 뭐몇 군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명대학교 관공부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진학하게 되는 주요 대학원의 학과는 관공부학과겠죠. 근데 관공부학과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신문방송학과,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정말 많이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과보다 많지가 않아요. 관공부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신방과가 개설된 학과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관공부학과에서 광고 홍보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들도 있지만 우리 학과처럼 그렇지 않고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내에서 광고를 전공하시는 한두 분의 교수님이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제가 진학했었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신문방송학과밖에 없었어요. 관공부학과가 없었습니다. 관공부학과는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서울, 지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바뀐 신문방송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거기에서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신문방송학과지만 거기에 설득, 광고, 홍보 트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방송학과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광고 홍보를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 과정은 정말 많은 공부의 유형 중에서 광고 홍보 혹은 뭐 신문방송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유형 중에서 딱 하나만 공부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하나만 공부해서 집중적으로 논문을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셔도 광고 홍보를 충분히 공부하실 수도 있다. 광고 공부학과에 들어가셔가지고 광고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정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학 가능 대학원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동명대학교 대학원 언론영상광고학과입니다. 자, 동명대학교는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 분야에서 광고홍보학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두 과가 존재해요. 지금은 학부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대학원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언론, 영상, 광고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명대학교 언론, 영상, 광고학과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신문방송학과 선생님들의 수업도 들어야 되고 광고홍보학과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뭐 신문방송학과도 있고요. 한은정 교수님이 나오신 영상학과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 뭐죠?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방송학과 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전공자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석사 과정에 들어가시면요.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멘토링 지도 교수처럼 상담을 해주는 지도 교수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논문의 틀을 학생 여러분과 같이 이제 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부산대학교 대학원도 있고요. 이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 안산에 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에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둘 다 신문방송학과였었는데 이제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이 이제 서울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안산은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둘 다 상당히 친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양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대학에 3, 4, 5번에 진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저의 또 대학원 후배가 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한양대학교 관공부학과입니다. 관공부학과가 있어요. 단 안산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수준 높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서울에 있는 대학원들을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뭐 중앙대학교 관공부학과도 있고 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내에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에도 광고나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도 우리가 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를 내라고 할 거예요. 탭스나 토플 점수를 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호주 캔버라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 외국에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는 제 석사 때 동기가 캔버라 대학교의 교수로 있거든요. 뭐 그분은 상윤모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석사를 저랑 같이 하고 박사 과정부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호주로 이제 대학을 옮기셨는데요. 뭐 이런 데도 제가 추천서를 써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나열했던 여러 가지 대학들 같은 경우 진학 가능 대학원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번쯤 가봤던 대학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가급적이면 뭐 조금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세상을 한 번쯤은 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도 정말 뭐 큰 대도시죠. 제2의 도시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서울, 그 문화와 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는 것들도 나쁜 경험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될 때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점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학부 시절의 학점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학점이 조금 높았던 편이죠. 그래서 조금 학점 관리를 대학원에 좀 진학하고자 하신 분들은 뭐 4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학점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학점이 대학원에 입학에 거르는 뭐 그 당락을 거르는 어떤 핵심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뭐 취업을 하든 진학을 하든 반드시 뭐 써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진학 동기, 왜 내가 대학원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기술을 하고 내가 공부를 반드시 이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뭐 열정 가득하게 글을 써 놓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인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 써놓은 것처럼 내가 이 학교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요. 뭐 당연히 자기소개 같은 것들도 면접에서는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학원 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몇 군데, 석사 과정 때 몇 군데 대학원을 지원했었는데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뭐 몇몇,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때, 면접을 잘 못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원에 원서를 쓴다고 해서 다 합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의 대학원을 지원하고, 뭐 관심 있는 괜찮아 보이는 대학원에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합격이 된 학교가 복수라고 한다면 거기서 골라가게 되는 그런 전략들도 선택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어 성적입니다. 학점, 자기소개서, 면접, 영어 성적.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취업할 때 필요한 뭐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 진학에도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필수인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그러하죠. 뭐 탭스나 토플 점수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학했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필수적으로 내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려대 연세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그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어 성적은 필요합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 한양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교재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하면,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하면, 그 이론을 한글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영어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영어 능력들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점, 자기소개서, 면접, 영어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뭐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충분하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 보시는 것들도 예, 도전해 보시는 것들도 저는 추천합니다. 대학원은 완성된 사람들을 뽑는 것들이 아니라 뭐 저처럼 좀 모자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조금 더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게요. 이제 다음 장은 네, 대학원 진학 시 고려 사항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대학원이냐, 특수 대학원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대학원은 뭐냐면요. 그냥 대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공부만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거죠. 네, 주간에 대부분 수업을 듣고요. 대학생들처럼 똑같이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뭐 아침이나 점심에 시간표를 짠 그 시간대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업도 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뭐 조교로 활동하거나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수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야간에 수업이 진행돼요. 뭐 6시 이후, 7시 이후에 수업이 진행되고요. 일반 대학원이 반드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야 되는 반면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재교육 차원에서 뭐 다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일, 뭐 말 그대로 주경야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특수대학원에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원은 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뭐 신문방송학과, 광고공부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라는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특수대학원은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뭐뭐대학원과 같은 형태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집 요강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 이 대학이 일반 대학원이냐 특수대학원이냐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특수대학원이 반드시 나쁘다라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에 재교육 차원에서 그다음에 아니면 더 뭐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야간에 공부를 하는 뭐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뭐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경야독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특수대학원이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반 대학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일을 하면서라도 특수대학원에 나중에 언젠가라도 한 번쯤은 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쯤은 대학원을 나와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대학원의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공 분야 연구 교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좀 충분히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동명대학교 광공학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뭐 이 수업도 들어야 되고 저 수업도 들어야 되고 김동규 교수님, 이용지 교수님, 이정기 교수님, 뭐 한은정 교수님, 구자희 교수님 수업도 막 다 들어야 되잖아요. 뭐 대학원도 뭐 일정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 활동은 이 5명의 교수님 중에서 1명과만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 교수님이죠. 지도 교수님이 내가 쓰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세부 분야의 교수님이 그 학교에 계시는지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것들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하셔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늘 학기 수업 시간마다 설명을 드리는 DBP야, 키스, 리스 이런 데 들어가시면요. 이 교수님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다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들 검색해 보시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해 보시는 것들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 동기가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자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뭐 연구자가 될 거야, 교수가 될 거야, 아니면 뭐 광고 회사에 다시 좋은 광고 회사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뭐 그냥 취업을 하게 될 거야,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할 거야라는 뭐 구체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사실 별 대학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분명한 목적 의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 진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학원에 가고 싶으신 분들, 대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비교적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저와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KL8181 지메일이잖아요. 그리고 연구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요. 대학원에 가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제가 어느 대학이든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워낙 많은 대학원에 지원도 해보고 떨어져도 보고 합격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취업도 대학원 졸업 후에 취업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대학원과 관련된 상담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이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